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귀한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마침 한국에 세미나차 들어오셔서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늘 밝은 해안으로 정세를 또 읽고 계시고 또 남북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분이시죠. 강호재 박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가끔 들어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치며 과학자를 꿈꾸다가 느닷없이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 네. 맞죠? 예. 연구하는 박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그 꿈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저자이기도 하고요. 예. 맞죠? 자, 또 우리나라 북한 과학기술 정치 역사 1호로 통하는 분이신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북한 과학기술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왜 독일까지 가게 되었는지 한번 소개차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원래는 어릴 땐 사이언스 부였죠. 예, 네. 과학고를 들어갔고 물리를 좀 잘하게 됐고, 그래서 과학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좀 사상사 쪽으로 생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고 싶었죠. 그래서 원래는 전통시대 과학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기론, 세상의 물질적 변화 이걸 동양에서 어떻게 봤나. 그러다가 김근배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원래는 전북대에 계셨는데 저희 네. 선배님인데 북한의 과학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해방 직후에 이승기부터 김일성 종합대 이런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재밌다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남북 좀 좋아질 분위기 6.15 시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는 우선 태생적으로 과학자죠. 예. 세상을 보는 게 물리 혹은 수학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혼나고 있긴 한데 그런 논리가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맨날 보던 저도 악마화되어 있는 북한을 봤는데 풀 텍스트로 보니까 요즘 뭐 얘기로 하면은 이제 잘려 있는 편집돼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했는데 예. 풀 텍스트를 보니까 북한도 이해할 만하네. 예, 그리고 아무도 안 했네. 전인 미답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안 했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아무도 안 했고 혼자 할 수 있겠다. 예. 첫 번째. 그래서 해보자라고 어린 마음에 했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무도 안 한 데를 하면 그 앞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연구 성과가 별로 없다 보니 예. 고생은 하지만 또 그 대신에 또 유일한 뭐라고 할까 예. 자신의만에 갖고 있는 그런 차별성이 생겼죠.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아무도 안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연구는 많이 해놔서 맥락은 보이고 예.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오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얘기에 과학기술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대충 얘기하면 한 반절 정도는 과학기술 얘기예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예. 과학자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냥 저는 상식적인 거였는데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재밌었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박사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북한 안에서도 과학기술사를 연구하신 북쪽의 박사님들은 계시겠네요.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남쪽을 따지면 정책을 연구하고 예. 그래서 개발을 해 나가는 쪽이죠. 현장에서 필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북의 80년 과학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남북을 통틀어 유일할 수도 있겠네요. 전 세계 통틀어서 제가 1호고요. 연구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학과장께서 이제 한국학, 예. 과 제가 있는 곳이 한국학과인데 한국학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남북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다. 그리고 전통시대가 다르다. 그래서 삼두마차가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북전담 교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세계적으로 유일한 북한 과학기술사를 연구하신 강호재 박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는 그 정도로 잘한 거 맞죠? 예. 유일만 빼면 많습니다. 예, 유일은 아닙니다. 예. 오늘날 많이 하고 있으나 박사는 1호 맞습니다. 1호 박사입니다. 네, 1호 박사. 예. 이제
과학에 대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소브린 AI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말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에이펙 정상회담의 그 정상 그에서 젠슨 황그 엔비디아 최고 경자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정상회의장에서. 네. 그런데 젠슨 황이 이제 이재용 그 삼성 회장과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같이 뭐 그 세기의 뭐 치맥 회동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친절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시작한다면 이제 소브린 AI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 하는데 소브린 AI가 뭐냐 이거부터 간단하게 먼저 네. 정의를 해주신다면 소버린이 붙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붙어버렸잖아요. 우리 잘 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영어로는 이게 주권이라는 말이죠. 주권. 근데 예. 주권하면 또 우리가 이거 데모할 때 생각이 나. 헌법 1조 이런 생각이 나는데 거기 자자를 하나 더 붙이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자주권. 자주권이죠. 아.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운영을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즉 AI라는 기술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전에 있었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예. 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이거는 컴퓨터 혹은 인터넷 혁명의 버금가는 혹은 더 뛰어난 그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서 거기까지만 가도 이전 얘기하고 비슷한데 자주권을 얘기한 거죠. 이걸 저는 북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 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립 혹은 주체, AI 자립, AI 네, 주체. 주체 AI일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이 컴퓨터 시스템의 최정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의 능력의 버금가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IQ가 한 140까지는 올라왔다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 저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예, 140이고 더 중요한 건 얘는 기억력이 비상하죠. 점점 더 좋아지겠군요. 앞으로. 예, 기억력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얘는 뭐 책 몇 권을 다 외운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예, 추론도 하고 뭐 그런 상태에 해당하죠. 그래서 좀 쉽게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시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인간의 능력, 지능을 해야 되니까 나무를 하나 꽂아놓고 예. 그림자 보고 판단하죠. 그러다가 아날로그에서 톱니바퀴에 들어가 있는 시계를 만들었고요. 예. 그러다 이제 전자로 넘어가면서 전자시계가 나오죠. 예. 그러다가 전자시계에 넘어가면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서 그냥 앱 하나 띄우면 시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범용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짝대기 가지고는 칼싸움 할 수 있지만 시계로는 아주 제한되지만 예. 톱니바퀴도 우리가 빼고 넣기는 할 수 있지만 시계 말고는 안 됩니다. 전자로 넘어가면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럼 컴퓨터로 넘어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그 중에 시계는 아주 작아진 부분적이고,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개입할 게 또 이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얘가 알아듣게 해주려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할 필요 없죠. 우리말 알아들으니까 이거 해줘라고 하면 얘가 컴퓨터를 조정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 AI는 그러니까 AI 자체는 사실상 자주권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우리 자체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측면이죠. 예.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다도 되지만 우리 예.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서 여기에 매달려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셔터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예. 말 그대로 자주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쉽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하드웨어죠. 예.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컴퓨터 하드웨어 아, 측면, 예. 그게 소위 말하는 GPU. 예, 컴퓨터 CPU에서 이제 GPU까지 확장되어 있는 어쨌든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뭐 옛날 같으면 윈도우 같은 아.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LLM, 예. 라지 랭 챗 GPT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모델이 운영하는 LMM 모델.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이제 그걸 운영할 때 어떤 분야냐 따라서 아까 시계는 시계 아니면 로봇이면 로봇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데이터를 가공한 게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거기 AI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디지털 전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네. 그 얘에 대해서는 소브린 AI라는 게 이제 핵심 국가 전략이라는 뜻은 그런 국가가 데이터 주권과 외국 기술에서 벗어난 기술 자립이기도 기술 자립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뜻이죠. 예. 뭐, 예. 기본적으로 설명은 좀 그 정도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오늘 우리가 관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소브린 AI를 말씀했는데 강호재 선생님은
북한 AI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시고 또 관련 기술도 북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돼 있다. 따라서 소버린 AI야말로 남과 북이 이제 협력하면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를 밝히신 바가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은 AI가 우리가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 그다음에 작동하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되죠. 그렇죠. 그 전에는 IT라는 말로 많이 얘기했죠. 그랬죠. 뭐 전자와 디지털화 했고, 제가 북의 역사를 1945년부터 해방 이후부터 쭉 계속 봐오고 있는데, 예. 북이 컴퓨터를 처음 조립한 게 1950년대 말입니다. 50년대. 예, 전 세계 컴퓨터 역사와 한 1, 2년밖에 뒤지지 않는 정도.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컴퓨터를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만들었다면 자랑하고 막 전시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 행사 뒤에 보면 공장에서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합니다. 북에서는 이런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뭐 자동화를 기본적으로 노동 해방의 관점으로 보죠. 사람의 노동이 힘든 노동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자동화시키자라는 취지로 50년대 말부터 쭉 해왔죠. 그렇군요. 예, 요즘도 보면 알파고 충격을 우리한테 줬던 그 알파고가 예, AI 바둑 충격, 때. 예, 바둑 예. 줄 때, 그 친구가 썼던 게 몬테카를로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몬테카를로 그걸 기법. 그런 뭐 기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법을 도입한 게 북에서도 먼저 했습니다. 바둑을 또 먼저 한 게 알파고 이전에 예. 은별 바둑이라고. 은별 바둑. 예, 바둑 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200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국제 바둑 대회에서 1등 계속 해왔고 남쪽에서도 상품으로 팔렸고요. 예전에는. 은별 바둑이. 예, 거기에서 이런 예. 기법을 넣었는데 좀 아쉽게도 더 펼치지는 못했죠. 아. 예, 그 자동화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면 북이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보다 노동력이 부족 국가거든요. 그 지금도 보면 왜 북의 구호 중에 자동화, 무인화, 뭐 지능화 이런 네. 구호가 있죠. 네네.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1세기는 예. 정보 산업의 시대다. 정보 산업 예, 시대다. 해서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되면서 예. 남쪽의 과학고에 해당하는 걸 북에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센터도 만들고요. 하드웨어도 제조하고. 근데 뭐 항상 조금씩 부족하죠. 예. 근데 인재 풀은 좋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국제 코딩 대회에 가서 북측 학생들이 상을 많이 받아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코드 셰프 이런 데서도 상을 많이 받아오고 거꾸로인데요. 예. 상을 받아올 만하니까 출전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상 못 받을 까 하면 안 나가는데 상 예. 받을 만하다 하니까 출전하죠. 그리고 AI로 넘어가기 전 IT 수준에서 인공지능이란 말로 나올 때 예. 안면 인식, 그다음에 문서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기술도 북이 꽤나 많이 발전을 했었죠.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정동영 장관께서 6.15 시대 때 북측에 가서 그 말로 하면 얘가 기록해주는 음성 인식 이런 거 테스트하고 그런 센터도 방문하셨다고 제가 알고 많이 있습니다. 놀라워했군요 당시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분야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소분의 AI를 개발해서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리가 제안하면. 예. 그리고 남북 협력에서 예. 인도적 지원을 거절한 지는 오래됩니다. 그렇죠. 예. 밀가루 주겠다, 쌀 주겠다, 쌀 주겠다, 먹을 거 필요 없다라고. 예, 그렇죠. 요즘 거기는 군것질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 맞아요. 초콜릿도 아주 맛있었다고 그러고 밀가루로 해서 빵 만드는 것도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할 때 예, 민족을 뭐로 보느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피부색이 같다라는 거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내 유전자는 옛날에 만주족이었고 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 예, 우린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예. 라는 운명 공동체 개념으로 하면 과거보단 미래겠죠. 그럼 우리 미래는 명확히 AI인데 혹은 IT로 갈 건데 그럼 그걸 우리가 같이 설계하자가 되면 북측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AI도 남북이 같이 설계를 하자. 지금 설계할 때 같이 해야지. 텃닦기 할 때 같이 해야지. 예. 나중에 너가 들어와 하면은 끼워 넣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안으로 해봤습니다. 야,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신데요. 이 막 요즘에 적대적 두 국가 막 이러는 마당에서 굉장히 이 우리 전체가 남북이 함께 개척해야 될 미래, 네. 함께 살아갈 먹거리까지 다 고심을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직 그 이제 내용을 좀 알겠고. 근데 문제는 이 AI 관련한 산업은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AI는 고사하고 남북 간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협력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두 개의 적대적인 뭐 국가론이 나오고 또 이런 지형에서 과연 이런 중차대한 어쩌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가 또 이 북은 지금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미국 제재도 또 따로 또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런 제재를 무시하고 북과 이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의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좀 들거든요. 예, 의문 들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예, 근데 잘 해석을 해보면 과거를 보면 북측에서는 과학기술로 돼 있는 뭐라도 하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뭐라도 하자. 예. 남과 북이 함께 예. 해보자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북측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쌀 예. 줄게, 뭘 줄게. 예. 근데 북측이 받으려고 했을까? 잘 그리고 안 받으려 하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까? 적어도 소통을 하려면 예. 상대편의 의도를 알고 맞춰야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북측은 정말로 한 문장으로 하면 과학기술로 돼 있는 뭐라도 하자가 얘기였고요. 개성당 연락사무소 예. 폭파돼서 없어져서 아쉬운데 예.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만났다까지만 공개돼 있습니다. 예. 백사가 없어요. 무슨 대화를 했고 무슨 회의를 했는지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북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과학기술로 돼 있는 뭐라도 하자라는 아. 얘기였는데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북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북은 과학기술로 돼 있는 뭐라도 하자라고 열어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과학기술 좀 잘 모르면 굉장히 위험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 위험하게 보죠. 예. 근데 위험한 거는 무기로 만들었으니까 위험하고요. 예. 이걸 민수로 쓰면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드웨어로만 보면 이게 총이나 이렇게 물질적인 게 보이는데 소프트한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엔 제재 얘기하셨는데 유엔 제재도 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교육이죠. 과학기술 교육은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허권도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면 또 학교가 나오니까 선생님들 혹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북측의 생각으로 할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예. 과학에는 똑같죠. 그러면은 학교 밖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비전을 보는 거죠. 과학자가 되면 이런 거 좋아. 이렇게 하면은 과학기술 공부하는 게 좋아. 남쪽으로 따지면 노벨상에 준하는 선생님들이 네. 북쪽 학생들한테 기운 내라. 그리고 미래 비전 이런 거야. 미래는 이런 공부를 하면은 우리 세상을 윤택하게 해줘. 북측에도 노벨상까지는 못하지만 강의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북측에서 보는 과학자들, 우리하고 말이 똑같네,라고 하면서 학교 밖으로 예. 과학 교육이 어떤 거다라는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강호재 선생님이 가서 북쪽의 그 청소년들에게 특히나 또 대학생들에게 우리 이렇게 AI에 대한 미래 비전을 이렇게 갖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제 말 하면 잘 안 믿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남북이 과학기술로 교류하면 좋다는데 자 여기에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줄 수는 있겠죠. 전문가 선생님이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전문가 선생님 또 얘기를 잘 못하면 오늘도 제가 잘 못하면 선생님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예. 그분들이 어렵게 하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학원 강의를 또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제 생계는 물리를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한 게 제 평생 먹여 살렸고요. 북은 이제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뭐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공부도 했지만 예전에 그 수학 과학 경시대 물리 부분에서 금상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어릴 땐 잘 나갔습니다. 제가 아주 잘 나가는 그 옛날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에 의하자면 한마디로 북은 이 과학 기술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재 문제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열려 있다. 웃기다. 서로 그리고 다른 분야는 몰라도 과학 기술 분야를 만약에 함께 대화하자고 하면은 충분히 북은 나설 수 있는 분야다. 여기가 이제 이런 꽉 막혀 있는 조건에서 다른 것보다는 솔깃해하지 않을까. 솔깃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걸 가장 하고 싶어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하고 싶어하는데 다들 현재의 그 문제는 이게 다 군사 무기 키우는데 첨단화 시킬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겠군요. 수준 낮춰야죠. 그러면 그 물리학을 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물리학
했지만 예. 핵무기 못 만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밀하고 예.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물리학을 하면 핵무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음. 북에 지금 교육이 바뀌어가지고요.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새세기란 말로 한 70개 정도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입니다. 그 새세기 교육혁명을 하면서 애들을 11년 의무교육에서 12년 늘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제일 길어요. 의무로 한마디로 학교 안 보내면 잡혀가게 되는 상태가 북의 12년 의무제인데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나왔으니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선생님이 소브린 AI를 함께 고민해보자. 발상은 상당히 참신하고 또 근데 거기를 또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재 문제나 이런 걸 넘어서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라도 상당한 과학기술의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지 서로 되는 문제인데 북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다면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북에 대해서 그냥 낙후되어 있고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스님 말씀 듣다 보면은 컴퓨터 과학기술도 훨씬 IT 분야가 앞서 와 있었고 지금도 그 상당한 수준으로 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는 이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뭐 최고 지도자의 의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으로 이어지는 네. 정책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중시입니다. 중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는 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전민과학 인재화, 과학기술 인재화. 과학기술 인재화, 우리말로 풀면요. 전 국민의 이과화. 이과화. 네. 전 국민을 이과 출신들을 만들겠다. 네. 굉장히 부담되죠. 저는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이과 싫은데 할 수 있지만 우리 막 수학 싫어가지고 다 그러니까요. 이과를 피하는데. 근데 아주 재미있는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교육 목표에 네. 모든 사람들을 과학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해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할 때 과학기술적 근거를 대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예. 한마디로 주장을 강하게 만들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시킨다가 목표입니다. 야. 그래서 옛날처럼 저처럼 과학고 나올 때 처음에 넌 과학자가 돼야 돼 예. 라고 주입을 합니다. 예. 주입당했죠. 예. 근데 난 인문학자 될래요 하면은 혼납니다. 아. 너는 너를 국가적 세금도 안 됐는데 근데 세금을 들여서 과학자를 시키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네. 왜 다른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사고는 우선 벗어나 있는 거죠. 우선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대부분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3년, 14년쯤에 북한의 교육 시수를 계산해 보니까 넘버 5 제일 시수가 높은 5개 중에 1개만 문과 혹은 비이공계입니다. 영어요. 영어만. 네, 나머지는 수학, 물리, 생물, 뭐 기술 이런 거고요. 뭐 최고 지도자 뭐 이런 얘기는 저 뒤에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배우고요.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수학, 물리 이런 걸 더 배우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참 우리가 힘들겠죠.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군요. 네네. 근데 참 갑자기 가슴 답답한 아이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제 학생들 중에는 나는 싫은데요. 난 과학 이해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은 좀 대충 해야지. 그렇군요. 교과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주입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뭐 교과서에 보면은 뭐 네, 이론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을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미군들 그려놓고 뭐 때리는 장면 이런 거 맨날 봤던 게 요새는 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바뀐 교과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네. 바뀐 교과서 보면 물리 교과서나 제가 이런 걸 쭉 봤는데요. 네. 옛날에는 우리는 이론이잖아요. 딱딱함, 가슴 답답해하는 그거로 목차 구성을 돼 있고 외워 뭐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돼 있다면 제일 처음에 딱 열면 생각해보자. 네, 실험해보자. 실험. 관찰해보자.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줍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기술 교과서, 자연과학 교과서 구분 없이 다 이과화 시키니까. 이과밖에 없고요. 문과란 개념이 아예 없군요. 다 아니죠. 요즘은 이제 선택 과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표는 전 국민의 이과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 국민. 그러면 상당히 그 전체 인민들이 북에 표현된 인민들이 수준이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까? 그거는 또 장담하기는 힘들죠. 그건 모르죠.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네. 따라왔다는 건 힘든데 목표가 1970년대는 중학교 수준의 교육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예. 지금은 대학 졸업자 정도
과학 지식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네. 야, 힘들죠. 보통 일은 아니겠습니다. 제일 힘든 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들은 그보다 높아야 될 거고. 선생님들 중에는 교육 정책이 나오면 자기 교환을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해가면서 뭔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순서만 바꾼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알고 선생님들한테 미션을 더 많이 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2년 의무 교육으로 늘려놨다라고 하는 그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도 알겠는데 더 제가 볼 때 더 걱정스러운 거는 전 국민, 전 인민의 과학기술 인재화. 과학기술인지하니까 예를 들어 나이 저같이 연식이 좀 된 사람들도 네. 갑자기 안 하던 컴퓨터 배우고 그냥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전체. 학생이 아니신 선생님 나이를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면 이게 저기 보면 전 국민의 예. 이과라면서요. 그건 이제 직업 교육이죠. 직업 교육에서 컴퓨터 쓰는 법부터 그러니까 이제 배우겠죠. 이게 연식이 된 사람들은 이제 좀 맞춰서, 거기에 맞는 네. 걸 가르치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전부 이과 네, 네. 수준으로 뭐 이공대 수준의 교육을 쭉 목표로 어렸을 때 하고 목표로 있고 한다. 과학이라는 게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합리적인 해석을 달아내고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로 하는 게 과학이라면 그 논리를 따라가게 하죠. 논리를 따라가게 한다.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럼 좋습니다. 북이 이제 그 정도면은 뭐 사실 윈윈할 수 있겠네요.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지방 발전 전략을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지방 발전 전략. 북의 표현대로는 20승 10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선생님 이걸 2010 그냥 읽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2010. 이제 예. 2024년도 1월에 북한 이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10년 안에 매년 20개 군씩 10년 안에 다 바꿔낸다. 다 바꿔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0개의 군을 바꿔내는 거죠.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고 거기를 바짝바짝 빛나게 만들어서 10년 안에 200개잖아요. 200개의 군을 완전히 그러니까 지방을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수준으로 다 바꿔놓겠다. 그 계획이죠. 예. 북은 그 행정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도 정도가 한 10서너 개. 네. 그다음에 중간이 이제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200개가 됩니다. 200개 군. 2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200개. 그걸 그러니까 10년 안에 싹 다 현대화 시켜내겠다. 군별로 이제 자치가 되도록 한 게 이제 군이더라고요. 예. 그 밑에 내려가면 4,000개 정도의 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 협동농장 수준의 마을이고요. 예. 그래서 군을 한꺼번에는 못 하니까 20개씩에서 10년 동안 바꾼다. 10년 그러면 동안. 모두가 바뀐다. 야, 근데 거기 보면은 이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이 20군데 다 하겠다고 할 때 김화군 수준으로 바꿔놓겠다는데 김화군이 좀 많이 발달돼 있나 보죠. 아니요. 그 이제 첫 번째 파일럿으로 했던 거죠. 아. 강원도가 분단돼 있는 강원도에 그 있는 김화군. 예, 김하군인데 거기가 수해가 났어요. 예, 수해가 나서 싹 다 없어진 거죠. 완전히 그냥 예. 폐허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수정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우선은 가장 낙후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에서 성공하면 다른 건 조건 더 좋으면 성공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수해가 나가지고 1,000세대 정도가 아예 물에 잠겨버리고 공장들도 물에 잠겨서 작동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인프라 별로 안 좋고 딱 하나 좋은 거는 군인이 옆에 있으니까 예. 좀 동원해서 빨리 할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김하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화군을 완전히 바꿔놨나 보죠. 그러니까요. 열 몇 개 지방 공장들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예. 센터에다가 털을 공장을 아예 만들고. 팡 만들어가지고요. 단지를 만들죠. 예, 차이가 공장을. 공장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산업 단지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야지 인프라를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집어넣기가 좋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군이 발달됐다고 하면 공장만 지어놓는다고 발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뭐 의료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웰빙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야 그 군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네 가지 산업 기본 뭐 옷이나 일용품, 종이가 들어갑니다. 예. 공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기본으로 뒀는데 예. 선생님 말씀대로 양곡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쌀 수매를 해서 집어넣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문화센터, 예. 목욕탕, 이발소, 영어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예. 학교 졸업했다고 학교.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평생 그래서 도서관 같은 도서관. 전자도서관 만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모두 7개 정도의 기능을 넣도록 그게 그랬죠. 이제 김학운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처음에는 김학우는 4개만 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중간쯤에 이걸 더 추가합니다. 집어넣고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로 예. 파일럿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20승 10승 정책은 이제 10년 동안 20군데씩 매년 네. 그 수준으로 만들어간다. 예. 그래서 1년 지났고 지금 2년째입니다. 야, 그럼 지금 1년 하고 난 평가는 나왔나요? 북에서는 뭐 조금 미진하지만 예. 그렇게 중간에 계획도 더 키웠으니까 지금은 두 번째 내려간 양곡이나 보건, 그다음 문화, 교육 이거를 테스트하는 상황이고요. 예. 기존에 있었던 4개 산업단지는 이제 계속 표준화시키고 미흡한 거 또 바꾸고 그러고 있지요. 그럼 지방발 요걸 그러면 하루 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겠는데요? 준비를 많이 했겠군요. 이 얘기를 예를 들어 그렇죠. 지도자가 한다는 소리는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전체 방침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갖다 툭 던져놓고 아님 말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23년 12월 말까지는 내년에는 이런 얘기를 뭐 안 하고 결정하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이 혼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보름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를 더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쪽 연구자 대부분은 이건 너무 급조되었다. 예. 급조된 문제가 있던 걸 갖다가 이쪽으로 끼워 넣겠죠. 그래서 10개밖에 없으면 여기에 8개 줘야 된다면 다른 데 뺏어와서 집어넣는 상황이 되겠죠. 아래돌 빼서 윗돌 그렇죠. 키우고 막 그럴 거라고 다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많은 그 대북 북쪽 연구자들이 네. 북의 지방 발전 전략은 실패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나 기술력이 없는 조건에서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면 지방이 발전하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는 거고 네. 정신 승리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보통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 쉽게 내는데 예. 우리가 결론 냈을 때 과학적 사고라면 그 근거가 뭘까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나온 걸 다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연구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연구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예. 대략 한 두 가지를 냅니다. 급조했다. 동의합니다. 급조했다, 예. 예, 급조했으니까 다른 데 문제가 생겼을 거야. 두 번째는 자원이 너무 없다. 자원이 없다. 예. 예. 그럼 뭐 발달하려면 그러니까요. 시멘트를 제공해야 뭐 공사를 하지. 그렇죠. 없는데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시멘트라도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자원이 너무 없으니까 예. 실패할 거야라고 했는데 예.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다르게 봤다. 그러니까 그건 동의는 하는데 자원이 예. 없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보지만 혁신 체제를 많이 봤습니다. 혁신. 예, 혁신이라는 거는 우리도 옛날에 혁신 많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쓰는데 예. 뭔가 바꿔내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건 이데올로기하고 상관없다고 봐요. 예.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계속 뭔가를 바꿔내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가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는데 네. 어느 사회나 혁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950년대 김일성 시대에도 혁신을 했고요. 네. 김정은 시대도 혁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나를 보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이후에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죠. 예. 그래서 50년대처럼 국가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데 한 10여 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방 발전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꽤나 오랫동안 지방, 그러니까 도시, 군에만 있는 국가 단위가 없는 조직들이 뭐가 생겼나 어떤 대비를 하나를 찾았죠. 그러니까 2008년 12월이 딱 등장합니다. 아, 그때 자강도에서 뭐가 전자업무연구소 예. 도 차원입니다. 국가 단위가 아니라 자강도에서 전자업무 디지털 변환이죠. 그걸 하기 위한 연구소를 만듭니다. 근데 2008년이면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근데 나중에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동행해서 현지지도 왔다가 나옵니다. 그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할 때 처음 같이 등장한 제일 오래된 기록이 전자업무연구소 현지지도를 동행했다. 그럼 그게 뭐 하는 거냐? 디지털 변환이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 예. 디지털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업무였던 거죠. 거기서 따지면 15년 준비합니다. 아, 오래 준비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은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새세기 교육혁명 거기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술에 초점을 두는 기술 고급 중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2017년 정도에 파일럿으로 만들고 예. 2021년쯤에 졸업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은 21년쯤 되면 지방에 기술을 좀 더 많이 배운 학생들이 종업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막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저는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발전 시작할 수 있다. 왜? 인력에 자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건 아니다는 거군요. 제 해석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네네. 아무튼 이게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보면
도농 간의 격차, 그러니까 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도 보면 막 시진핑 정권 아래서 눈부시게 발달된 도시가 있는가 하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농촌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인데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평양이나 이런 발달된 도시처럼 예쁘지 못하고 농촌이 늘 힘들다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북측의 정치 체제로 보면 예. 지도자들은 연속성, 계승성을 많이 하죠. 앞에 사람을 그대로 가고 그 유훈이다라고도 예, 하는데 유훈 통치. 반대 못할 거야라고 하는데 예. 어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 했던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는 게 지방 정책입니다. 창성공문으로 대표되는 지방 발전 정책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가서 축사도 합니다. 근데 이 20승이 이제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네. 곱하기로 돼 있는데 2010 정책을 하면서 아주 세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뭐 했냐? 뭐 했냐 그동안. 이거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차이도 못 만들었고 효과가 없었다. 그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다 하면서 첫 해 말에 개소식을 하면서 가서 세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가 제가 이제 저는 자립이라는 걸 좀 보는데요. 우리는 국이 주체 자립 이렇게 추상적인만 보는데 뭘 자립할 거냐 보면 연료, 원료, 인력, 기술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는 물질에 해당하는 연료, 원료. 연료는 에너지죠. 그다음에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연료나 원료는 그 다 돈인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바로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중앙 정부가 그건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이죠. 예. 그 자립의 디테일로 가면 예. 국가 레벨을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면 모든 걸 자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부터 예. 기술, 인력 아무리 친구고 동맹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기술을 안 넘겨줍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레벨에서는 모든 걸 자립해야 되는데 예. 지방으로 가면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것처럼 예. 보살펴 주는 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에너지,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를 연료, 공급해주고 기술을 공급해줘. 기술은 기술.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요. 아. 그럼 지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력과 원료, 원료. 자원이죠. 아, 그 동네 자원이 있으니까. 어느 지방에는 예. 뭐 배가 많이 나고 어느 지방에는 전력이 많이 하고 어디에는 석회석이 많고 그렇군요. 지방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살려낸다. 예. 그러니까 중앙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에너지를 주고 네. 그리고 기술. 기술력을 예, 네, 한마디로 기계 제공해주고. 좋은 기계를 갖다 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지방은 자신들의 이제 원료와 인력으로 예. 지방 자립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딱 분화되는 게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 2010은 북을 눈부시게 변화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라는 게 보고 계시네요. 우선 1년 지난 데서 살짝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합니다. 1년 지났을 때 보면 아까 아랫돌 베어서 윗돌 공무는 네. 것처럼 김정은이 2010을 했으니 모든 지방 정책에 이제 이런 태그를 붙여서 이런 붙여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2010에 속하지 않은 정책들이 나와요. 지방 살림집이 막 계속되고 공장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공장이 해당 사항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보이고요. 이거 살림집 짓기는 그 2010 나오기 전에도 계속 전국적으로 21년부터 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2010으로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21년 당대회 때, 요 지금 당대회 기간인데, 그죠. 그때 지방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군마다 10,000톤씩 시멘트를 주겠다. 예. 그래서 새마을운동 비슷한 느낌으로 예. 가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공장을 만들어요. 농촌을 삼지연 수준으로 바꿔놓겠다 뭐 이런 것. 삼지연이 상간 예, 아주 낙후되어 상간, 있는 거를 예. 그렇게 바꾸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얘기 중에 또 하나를 좀 이제 핵 문제도 한번 묻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힘듭니다. 좀 네. 예, 나오셨으니까 못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네.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요. 그 북한이 그 핵무기 개발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 아니다 인정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그 이제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그러듯이 핵을 가진다라고 핵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미 갖고 있다. 그리고 투발 수단인 미사일도 이미 10,000km 이상의 ICBM도 개발이 끝난 것 같고 명실공한 핵 보유국인데 그건 이제 중러도 인정하는 것 같고 미국도 뭐 틈만 나면 뭐 뉴클리어 인정하죠. 파원이 이런 네, 말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이 정 장관은 그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뭐 많지 않은 나라들 중에 세계의 세계, 하나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북의 비핵화를 여전히 또 정부 차원에서는 또 목표로 내걸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근데 선생님은 그때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요구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 북한 비핵화는 안 된다라고 아주 선언적으로 일찌감치 말씀하셨는데, 뭐 이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제가 좀 더 문과를 전공했으면 문과적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예. 아직도 불편해요. 비핵화는 지구상에 있는 과학으로는 하기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검증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없습니다. 북이 만약에 좋아, 그럼 우리 비핵화해줄게, 우리 비핵화했어 하면은 검증할 과학이 없어요. 예, 그걸 어떤 정도까지 검증을 해야 어. 비핵화됐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합의입니다. 요 정도만 해.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를 인정해줄게.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핵을 추출했는데 추출한 기록은 다 있으니까 몇 킬로그램까지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나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건 6번의 실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랬죠. 우리가 그 기업 거래로 하면은 매출 장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장부를 태워버리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태워버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죠. 그게 제네바 합의 때도 옛날 과거 핵이라고 불렀던 숨겨놓은 핵. 그 땅속에 묻어놓으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핵무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도 아유 과학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검증할 수 없다. 한 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는 핵무력은 누구도 없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과학기술 방법으로는 비핵화를 검증할 방법도 없다. 검증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북은 뭐 스스로는 이 핵을 완전히 이제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민수로 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전략이죠. 예. 과학기술의 역사만 보더라도 군에서 우선은 수익을 생각 안 하고 투입할 수 있는 게 군이죠. 그래서 효능감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군에서 첨단을 돌파하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확산을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보충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대표적이죠. 핵전쟁 이후를 대비하려고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예.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이더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군사에서 효능감을 군사기술에서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작되는군요. 그런 식으로 원래는 전해왔고 북도 그런 그 전략이었습니다. 길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외침을 걱정하게 되는 상태니까 안보, 국방을 위해서 우선은 군사력을 만들고 그럼 국방이 되면 그다음부터 그 자원을 민수로 돌려야 살겠죠. 근데 돌리지 않고 살려고 대외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무단히 했죠. 근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북한은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수와 군수. 민수와 군수. 원래는 군수를 계속 보강을 했죠. 예. 보호를 하고. 예. 근데 이제는 민수가 무너졌으니 국방은 됐으니까 스피노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북이 그 스피노프라는 얘기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 비행장을 남세공장, 채소공장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군 시설 자원을 민으로 돌리는 게 여러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비핵화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핵에 집중돼 있는 그 긴장도를 줄이는 것.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군에 무기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핸드폰 개발하도록 만들든가 그 사람들한테 공장 자동화를 만들든가 그다음에 군에 들어갈 그 첨단 그 금속 특수 재료를 민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 그러면 무기를 더 안 만들면 긴장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비핵화를 그렇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평화적으로 서로 살 수 있는 구조와 이 상황을 만들면 그 군수로 들어가던 것들이 다 민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비핵화지 그걸 강제로 비핵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비핵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노라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과 행정관료, 언론, 그 일반 국민에게까지 너무 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을 그래서 접할 때 항상 왜 두 마리의 개를 조심하라 이런 말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의 개는 이제 편견과 선입견이다 네. 이러는데 이게 새세기 산업혁명을 아주 부르짖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북의 현실을 잘 모르고
또 어떤 남북 화해 협력 정책 또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아직도 북은 배고파서 네. 우리 쌀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에서 갑자기 소버린 AI로 공동으로 함께 해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뜬금없죠? 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선하게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북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 무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제가 참 그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제가 예. 뭐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는 북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책으로만 연애 배운 것처럼 예. 현실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지점은 있어요. 예. AI한테 물어보면 예. 웬만하면 얘가 대답을 잘하죠. 다 얘기해주죠. 예, 근데 북에 대해서 물으면요, 대답은 많습니다만 다 틀린 얘기. 다 틀리죠. 왠지 아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입력돼 있는 학습이 그렇죠. 엉터리 걸 학습.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은 간접 정보들입니다. 그렇죠. 전부 생산자들이 밖에서 했어요. 음. 그래서 북에서 한 것들을 반영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음. 제가 영어로 돼 있는 북 관련된 박사 논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꽤 많은 게 참고 논문이 뭘 썼는지를 찾아봤어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어서 쫙 긁었죠.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북을 주제로 했는데 북한 문헌을 쓴 게 1.9%밖에 안 됩니다. 북의 문을 쓴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럼 전부 다 간접이죠. 98. 얼마죠? 1%를 거의 99%가 그냥 예. 그러니까 2% 정도만 북한의 노동신문이든 북한의 1차 문헌을 썼고 남은 예. 전부 다 2차 문헌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버추얼 NK라고 얘기합니다. 어. 저도 리얼 N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버추얼 가상 NK를 보고 연구하고 우리는 저게 북이야. 근데 북이 우리는 아닌데 하면 넌 가짜야,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그게 근거로 나오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원래 이 중국 전문가들은 보통 중국에 유학 갔다 오잖아요. 중국의 뭐 예, 예. 충칭대라든지 예, 예, 뭐 예. 베이징 대를 나오고 예. 미국 전문가들은 다 미국의 뭐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사실 우리 남쪽에 있는 북쪽 전문가들은 전부 다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김책공대를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갔다 온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책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다 책에 보니까 나온 얘기하고 인터넷 언론에 나온 얘기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북한 일상이라는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과제 2가지를 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북의 이미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라. 그 얘기는 바꿔라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라는 요구였는데요. 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남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독일 학생들이나 비슷합니다. 왠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소스를 물어보니까 소스가 똑같아요.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얘기만 하니 그러니 똑같군요.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가망성도 없는 적용될 학생이 아닌데 독일 네. 학생인데 국가보안법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어. 접촉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 예.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다크한 이미지를 네. 가지고 있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예전에 거기는 유럽이니까요. 동독 지역에 살았던 네. 혹은 소련에서 살았던 음. 이런 학생들은 자기 경험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또 정보가 있으니 직접 접촉해보니 아니야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한 사람은 자본주의 한 사람은 사회주의 살았는데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건 똑같아. 북한에서 저렇게 악마화하는 것 그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1차 문헌을 좀 보게 하면 그게 아무리 검열을 거치고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1차 문헌이라 그걸 보면은 또 북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우리가 알던 거는 좀 많이 다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촉 면적을 넓히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와 한 가지 더 하면 좀 기다림을 필요하다. 기다림. 예. 막 그 북에 뭐 잘못되면 누구 죽었어 하잖아요. 네. 요즘 빨라서 한 1, 2주만 기다리면 다 아닐 수 있어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죠. 멀쩡한 사람을 죽여놓자면. 예.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가 예. 조금만 기다리면 기억을 하고 예. 저 얘기 이상한데 출처가 뭐지? 그다음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은 밸런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은 기다림이 예. 만들어준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정해진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예. 뭐 얘기를 마무리하려는데 혹시 뭐 부족하다. 아 이거는 얘기하려 했는데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많죠. 그 다음 시간에 라고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독일을 내일 가시는데 뭐 다음에 다시 오시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예.
다음 시간에 모시기로 하고 오늘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은 너무 멀리 가 있다가 오늘 무척 가까이 다가온 기분이 듭니다. 멀리 가 있다가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우리의 과제가 분명하지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 뉴스토마토에 오신 강호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